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워킹맘입니다. 저에게는 현재 4살인 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재택근무로 일을 하지만 일을 하며 아기를 동시에 볼 수가 없어서 친정 어머니한테 도움을 받아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집 청소라든지 음식도 해주시는데 일을 하시는 동안에는 아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유튜브로 키즈 채널 영상을 틀어주곤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집 청소나 음식을 하는 동안만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외 시간에도 유튜브를 보여달라며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보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며 못 보게 하지만 끊임없이 떼를 쓰며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아이와 싸워줄 체력이 되는 날이면 끝까지 못 보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면 포기하고 그냥 유튜브를 보도록 놔둔 적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모처럼 아기와 남편을 데리고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나가는 외식이라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유튜브를 보여달라는 아들의 떼가 시작되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안 보여주면 밥도 안 먹겠다고 하며 계속 울기 시작했고 식당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는 자극적인 컨텐츠도 많고 영혼이 나가 있는 상태로 멍하니 유튜브를 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못 보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실제로 아들을 제어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유튜브를 보여달라는 우리 아들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네, 사연자님의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전동훈입니다. 저도 아들이 있는데요.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제 아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도 유튜브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보여달라고 떼쓰는 것도 그렇고요. 아, 강사님도 아드님이 있으시군요. 그러면 강사님의 경우는 유튜브 보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네, 저도 처음에 아들이 유튜브를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아예 안 보여주자니 실질적인 여건상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뗐을 때마다 보여주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마인드 교육 강사로서 어려서부터 마음을 제어하고 꺾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유튜브를 보고 끌 수 있도록 이끌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유튜브 보는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떼를 써도 보여주지 않는 식으로요. 처음에는 떼를 쓰는 모습에 힘이 들었지만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제어하는 힘을 어려서부터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싸워주었습니다. 그 결과 약속한 시간만큼 보고 스스로 끄기도 하고 그 외의 다른 시간대에는 보고 싶어도 참고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아드님이 어리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것을 보니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번 떼쓰던 아이가 마음을 꺾고 스스로 절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제가 사연자분에게 아이를 유튜브를 못 보게 하는 어떤 특정한 방법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어린 시기에 하고 싶은 욕구를 절제시켜주고 꺾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살피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하도록 하기보다는 자기 욕구를 조금 내려놓고 그 욕구를 다스려보는 훈련이 어려서부터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강사님께서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마음을 제어하고 절제할 줄 알게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절제하고 제어하는 훈련을 못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네, 단순하게 먹는 것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또 많이 먹고 싶어 하죠. 이 욕구를 절제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살이 찌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실제로 2017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비만 척도인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비만 유병률은 2011년 31.4%에서 2020년 38.3%로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비만이 식욕을 제어하는 자제력과만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풍요로워진 삶 속에서 식욕을 제어하는 능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통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만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도 알려 있죠. 이렇게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미의 관점에서 살이 찌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주기도 하잖아요.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삶이 우리 인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스털링대 행동과학센터의 마이클 달리 박사는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 어린 시절의 자제력과 성인이 된 후 실업기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습니다. 1970년 어느 한 주일 동안 태어난 6천여 명의 아이들과 16에서 50세에 이르는 만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7살 어린이들이 어려운 과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파고들며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교사들과 함께 점수를 매겨 수치화하였습니다. 교사들이 7살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며 점수를 매긴 것이죠. 달리 박사는 이후에 해당 어린이들의 자제력 점수를 그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의 고용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7살의 어린이들이 38세가 되기까지 약 22년간 각 개인의 실업 기간이 얼마나 될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 자제력 점수가 낮았던 아이가 높았던 아이보다 실업 기간이 1.6배가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16에서 50세에 이르는 만여 명의 자제력을 측정하고 그 사람들의 실업 기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제력이 낮은 사람의 평균 실업 기간은 17.7개월이 있고 자제력이 높은 사람들의 평균 실업 기간은 5.43개월이었습니다. 자제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실업 기간이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결과였습니다. 이 외에도 자제력이 낮을수록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자제력이 낮을수록 빚을 많이 지게 된다. 자제력이 낮을수록 폭력을 사용하고 과음할 확률이 높다 등의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마음을 제어하고 자제하는 것이 정말 우리 삶 속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로도 입증이 되었네요. 네, 오늘 사연자분의 고민처럼 아이가 유튜브를 보는 것은 비록 작은 일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참아보기도 하고 절제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 앞서 이야기 드린 연구 결과처럼 그 이후 삶의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욕구를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감정을 절제하는 것도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어떤 직장인이 겪었던 일을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과 재작년 코로나가 심해서
해당 직장인의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전사적인 차원에서 직원들이 돌아가며 순환 휴직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직을 원하는 직원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직원도 있었기 때문에 개개인 상황에 맞춰 휴직 계획을 짰습니다. 한 과장님이 본인은 휴업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획을 짜는 담당자가 잘 못 알아듣고 휴직을 충분하게 넣은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 과장님은 주변 동료분들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점점 커져서 억울한 마음, 화나는 마음을 여러 방법으로 표출하고 계획을 짰던 담당자와 특히 많이 다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하다,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네,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억울한 경험, 불합리하다는 생각, 동료를 향해 화가 나는 일들을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안다면 이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충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앞세워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점점 더 상황이 힘들어지게 되죠. 분노는 우리가 결코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감정을 표출을 하는 것이 속이 시원한 것 같고 내가 이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고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힘의 작용을 정확하게 알면 분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제어하고 내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과 교류를 한다면 훨씬 더 밝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그 과장님도 만약 화가 나는 감정을 제어하고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셨다면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게요. 저도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에 지배될 때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지금 이 감정을 따라가면 더 힘들어질 거야, 사람과도 관계가 안 좋아질 거야 하면서 감정을 제어해 본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욕구나 감정, 그리고 옳다라는 마음을 자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제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절제하는 습관을 계속 기르고 연습을 하면 될까요? 네, 사실 마음을 제어하고 욕구를 다스리는 것은 쉽게 한 번에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힘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해드리는 방법을 해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 체력 운동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제력은 정신적인 힘이지만 정신적인 것 역시 몸의 상태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체력이 약하면 마음을 제어하고 욕구를 다스리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들이었는데 몸이 힘드니까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더 예민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네, 실제로 관련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치매 및 노화 뇌 연구소의 칼 코트만 교수는 1995년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운동을 한 쥐와 운동을 하지 않은 쥐를 비교했더니 운동을 한 쥐의 해마 부분에서 뇌 유래신경 영양인자 BDNF가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이 BDNF는 신경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로 뇌세포 강화, 자가치유, 우울증 치료, 기억력 증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 BDNF는 신경화학 물질인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프네프린의 생성을 증가시키기도 하는데요. 이 물질이 인내심과 자제력을 높이는 역할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방법으로 체력 운동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부터라도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님? 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어떠한 욕구나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나 욕구를 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욕구나 감정이 올라오는 상황을 종이에 적어 세밀하게 분석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욕구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상황인지, 그리고 그 욕구와 감정을 받아들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건지 등을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아까 그 가장님의 예를 든다면 원치 않는 휴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하다고 화를 내기 전에 계획을 짜는 담당자가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을 짰을 텐데 왜 이렇게 짜셨을까? 혹시 무언가 착각하신 건 아닐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화를 내면 어떠한 결과가 생길까? 하고 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를 종이에 적어서 분석을 해보고 그 감정을 표출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하여 적어보는 것이죠. 물론 욕구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종이를 꺼내어 적는 것은 너무 이론적인 이야기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회사나 공식적인 자리나 혹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방법이라도 써서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충동적인 마음, 생각에 시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충동 구매나 소비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무조건 24시간 동안 생각할 시간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왜 사고 싶은지, 가격은 적당한지, 합리적인 소비인지를 적어서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필요한 일인지 아니면 충동적인 욕구에 의한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이고 처음 그 생각이 들었을 때보다 조금 더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체력 운동을 해라. 체력이 약하면 마음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힘이 약해진다였고요. 두 번째로는 욕구나 감정이 올라오면 종이에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한지 또 그 감정을 표출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생길지를 적어보라 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충동적인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대로 실행에 옮기기 전까지 시간 제한을 두라 였습니다. 오늘 사연자분처럼 저도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자제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아이가 자제력이 길러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이죠. 지금 마인드 스케치를 듣고 계신 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삶에서 자제력, 제어하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삶에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어하는 마음의 힘이라는 주제로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순간순간 여러 가지 욕구에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 욕구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강사님 말씀처럼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것이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